안녕하셔요.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나날이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는 인생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는 좋은 운을 인식하며 운과 더불어 안정적인 삶을 만들었을 텐데 나는 그냥 표대 없이 세월에 묻혀서 살아온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좀 더 고개 숙이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은 운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해 봅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3부 1편 들어갑니다. 제목은 운의 원리입니다. 운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때로는 자신의 운이 좋기를 기대한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돈을 아끼는 것과 운을 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귀인이 되기는 아주 쉽다. 운을 끌어오는 건 역시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지게 된다. 첫째, 운이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나는 것. 인생에는 운명이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운명이란 많은 조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난다. 그런데 운명은 족집게로 쏙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명이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을까? 운명은 그 원인이 차츰 축적이 되어 가다가 임계량을 넘으면 마침내 현실 세계에 등장한다. 운명은 확률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나쁜 운을 병균이라고 하자. 이것이 우리 몸에 침투한다면 무조건 발병하는가? 그것은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침투한 균은 항상 발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운명도 똑같다. 가능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운명은 쌓여간다.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축적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중금속이 쌓여가는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 데서 커지는 암처럼 나쁜 운은 그렇게 커져간다. 좋은 운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을 염두에 두라고 하는 말이다. 옛 성인이 말하기를 평소에 작은 운을 축적해 놓으면 큰 운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인생이라는 것은 차츰 쌓아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30년 후를 내다보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30년이 멀다면 당장 내년을 보자. 여러분은 내년에 달라지기 위해 올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이만 먹고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것은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룩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단 하나의 원리 항상성.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인간의 본능이다. 운을 기대하는 심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미래는 두렵다. 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행운이 있다고 믿고 싶다. 세상 일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는 단순히 노력과 계획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연의 현상에 확실한 법칙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자연현상도 이러할진데 사회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불확실하다. 시간이나 자연현상은 우연의 바다라고 보면 된다. 과학계는 미래란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미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같다. 인간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본 사람은 인생이란 필연보다 우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럼 뭘 어쩌라는 말인가? 운명이 존재한다면 인생이라는 우연의 바다에서 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수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존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우주대자연의 절대 법칙이다.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보자.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돈을 아꼈다고 치자. 밥도 안 사고 술도 안 샀다. 그러면 그 친구도 나를 만날 때 돈을 아낀다. 내가 친구에게 시간을 아끼면 친구도 시간을 아낀다. 결국 나는 친구를 잃고 만다. 내가 인색하면 사회도 내게 인색한 법이다. 하늘은 어떤 사람이 공익을 해칠 때 그 사람을 가능한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침입했을 때
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즉, 평형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결국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은 제거하려는 성질이다. 우주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셋째, 공공의 이익은 유기체의 생존 본능. 사회는 유기체로 되어 있다. 유기체는 생존 본능이 있고 생존 본능이란 항상성의 또 다른 성질이다. 유기체로서 사회는 공적 유리함을 지키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적이라는 개념이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사회가 그런 행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고, 공익을 해치는 나의 행위가 점점 커지면 하늘이 제어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세상은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뻔하다. 세상은 스스로를 공적으로 이롭게 하는 존재이므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이 나를 발전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런데 나처럼 미미한 존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익이란 무엇인가? 쉬운 것부터 생각하자. 남의 집 어른도 내 집 어른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사랑은 유기체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은 인류 전체에 꼭 필요하다. 껌을 씹고 길거리에 버리면 이것이 바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공원에 있는 수도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부터 남을 구하는 행위까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행위, 남의 불편을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익이다. 자기 자신을 크게 해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남을 위하라는 것이다. 남을 위해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남을 위한 일이므로 반드시 하늘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다. 넷째,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공적인 이로움을 생각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떳떳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친절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내 운명뿐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운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늘 앞에 자신을 공개해도 좋은 떳떳한 행위를 하게 된다. 운의 원리는 하나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된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늘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위다. 반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돕고 남을 도와야 한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기회가 닿을 때 남을 도우면 족하다. 남을 해치지만 않아도 재수가 좋아지는 법이다.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하려고 산다.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운이 지속될 것이다. 공존과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우주에서 공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우주적으로 옳은 것이 공이다. 인간도 공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늘로부터 보호받고 인정을 받는다. 질서는 공정함이다. 공정함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정한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행위는 공정함의 꽃이다.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자 공정함의 최고 경지다. 아침에 깨어나면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털어내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반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정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살피면서 행복하셔요.